네, 앞서서 4분기 핵심 테마 삼선 그리고 미국 빅테크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컨퍼런스에서 테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이제 세 번째 강의 이종욱 연구위원이 폴더블 폰은 게임 체인저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이종욱 연구위원은 현재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테크팀 수석 연구위원으로 2017년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 2018년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2위에 선정되신 분입니다.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이 단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뉴스를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폰이 출시 39일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다 이런 맞습니다. 기사도 봤는데요. 네. 자, 오늘 폴더블 폰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폴더블 폰 때문에 삼성전자 희망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폴더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지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그 IT의 그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강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폴더블 스마트폰 게임 체인저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게임 체인저 같습니까?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사실 맞기는 맞는데 네. 그 질문을 했을 때 게임 체인저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느낌 그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폴더블 스마트폰은 왜 잘 팔렸을까요? 이거 물어보시는 펀드 매니저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예뻐서 잘 팔렸어요. 근데 기능이라기보다는 예쁘고 그다음에 그 순간순간 소소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폴더블 스마트폰 또 잘 팔릴까요? 근데 사실은 다음 스마트폰이 예쁘게 나올지 안 예쁘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게임 체인저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번이 히트작이었으니 다음에 히트작일까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주식들 다 놓칩니다. 네, 누구보다 빨리 이거 예쁘니까 잘 팔리겠군 하고서 관련 수혜주들을 보면 이미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보다는 IT에서의 현재 폴더블의 위치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이 게임 체인저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폴더블 스마트폰이 새로운 삼성전자나 스마트폰의 이정표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정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격 사이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굉장히 비즈니스가 단순해요. 이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는 중이냐 아니면 떨어지는 중이냐 그거 하나만 판단하셔도 이 주식을 사야 될 때냐 아닐 때냐를 생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2010년 S 시리즈가 나왔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3번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13년에는 중국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쓴다더라 이 사이클이 있었고 2016년에는 넷플릭스 터지면서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번 가격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 세 번째가 이제 바야흐로 21년도에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이클이 만약에 온다면 그 중에 하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이제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판매가 정말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 스마트폰 업체들은 어떻게든 그 기술을 요리를 해서 가격을 올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장사꾼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소소하게 인상하면서도 이 기술을 위해서 이 소비자들이 사게 된다면 이렇게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나오게 되고요. 가격 상승하면 그만큼 이제 부품값의 예산이 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스마트폰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비싸게 딱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격을 깎으면 그 넣었던 스펙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있었던 거를 줄여가면서 이익이 난 게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이 말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의 가격을 보면은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네, 지금 S 시리즈를 보면은 2016년부터 계속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바야흐로 2020년에는 아이폰보다 비싼 S 시리즈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판매 실적은 굉장히 저조했고, 그 다음에 뭐 역병까지 터졌고, 그래서 21년도에는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하했거든요. 이러면 디그레이드 사이클 아닌가요? 노트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노트 시리즈 2020년에 굉장히 2020년이죠. 20년에 굉장히 비싼 노트 시리즈를 내놨는데 올해 노트 시리즈 없잖아요. 네. 그러면 S 시리즈보다 더 비쌌던 이 노트 시리즈 단종되면서 가격 하락하는 사이클 오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런 사이클의 그 시그널이 지금까지 보였었어요. 예를 들면 S21 같은 경우에 90만 원대 이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가격이 헤드라인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헤드라인에 나온 게 아니라 폴더블 접는다는 게 헤드라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가격을 어필하는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을 봤더니 일단 12가 쓰던 거 8기가로 자르고 그 다음에 SD카드 슬롯 자르고 그 다음에 해상도 자르고 이렇게 디스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때는 스마트폰 관련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시기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재료비와 세트 업체들의 이런 사이클을 알게 되면 그것의 이제 함수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부품 가격의 정보를 알게 되면 거기에 한 2배에서 2배 반을 얹혀요. 그러면 그만큼이 제품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커피 물 장사가 5배 장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화장품 장사가 50배 장사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아이폰이나 갤럭시와 같은 핸드폰은 2배 장사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어치 재료비를 쓰면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 제품들인 겁니다. 이렇게 치면 가격들이 나오죠. 우리가 만약에 트리플 카메라를 넣으면 5만 원만 더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3D 안면 인식 이런 거 넣으려면 한 3만 5천 원 정도만 더 쓰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탑재한 스마트폰을 산다 이러면 60만 원 정도는 소비자가로 더 들여야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셋업체들이 채용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기능분들보다는 훨씬 비싼 것 같아요. 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적용이 됐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폴더블 시장의 개화가 제일 늦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가뜩이나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고 있는데 여기에 60만 원 더 얹혀서 폴더블은 못 사겠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지금 근데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잘 팔리고 있죠. 그 잘 팔린다는 이야기가 가격이 약간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 시리즈가 이번에 빠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폴드도 전작 폴드에 비해서는 빠졌거든요. 그런데 S 시리즈 사던 사람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면서 이거 이제 업셀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판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당연하게 누가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폴더블을 늘리고 S를 조금 줄여서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리도록 만들겠죠. 이게 가격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설명인 건데요. 네. 노트 시리즈 단종되고 G라고 하는 폴드 시리즈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판가 인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짙은 초록색 부분이 폴더블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저도 이제 약하게 처리를 했는데 회색 부분이 이제 FE 또는 그 밑에 있는 노트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폴더블로 대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폰까지 넘겨볼까요? 네. 아이폰이 폴더블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참 궁금한 점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떡밥이라고 하죠. 네. 이 테크 투자자들한테는 아이폰에 폴더블이 나오냐가 굉장히 큰 반복되는 화두예요. 나올까요?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이 최신 기술 센싱에 그렇게 게으른 업체가 아니거든요, 애플이. 그래서 폴더블의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업체들한테 샘플 좀 가져와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정을 해서 아이폰에 폴더블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를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해요. 이게 지난 10년간 아이폰이 어떤 곳에 재료를 썼는가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도체 한번 썼다가 그 다음에 카메라에 썼다가 아이폰 10을 기점으로 디스플레이 한번 크게 썼는데 그 이후로 디스플레이는 조금씩 버짓을 낮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디스플레이 안 쓰고 카메라에 계속 버짓을 올리면서 카메라 기능을 어필하는 아이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OLED에만 쓰고 있던 이 디스플레이가 폴더블로 확장이 된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이제 지금은 130만 원짜리 아이폰을 쓰시는데 올해 이제 제일 비싼 1테라짜리 아이폰이 205만 원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폴더블 달린 아이폰이 나오면 무조건 200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가격 상승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는 분노의 댓글들을 많이 남기시겠죠. 그런데 이제 애플 주주들이나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드디어 시대가 왔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한번 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이미 가격 상승 사이클 다시 온 것 같아요. 한 2017년 정도, 18년까지 이어졌던 이 가격 상승 사이클이 18년에 그 10S부터 가격이 동결됐고요. 이 동결된 게 올해까지도 동결이 됐거든요. 네. 근데 내년이 되게 되면 아이폰 미니가 줄고 맥스가 늘어난다고 해요. 이때 가격 상승 사이클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프로 모델의 판매 비중이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프로 모델, 이 프로 모델의 가격 저항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애플이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침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 상승 사이클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건 애플 폴더블이에요. 애플 폴더블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센싱해 보기에 한 24년 정도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3년에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다면 그때까지 가격 상승 사이클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반도체 가격도 오르겠다. 폴더블의 소비자의 어필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겠다. 이러면은 스마트폰 가격은 다시 한번 오르게 될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하이엔드와 로우엔드는 지금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사이클에 보시면 2013년 사이클은 로우엔드는 중국 스마트폰이 받쳤고요. 2018년 사이클을 보면 로우엔드의 시장은 인도 시장이 받쳤거든요. 근데 이번부터는 누가 받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좀 낙관적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싼 핸드폰만 따로 이 사이클이 독자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24년까지는 스마트폰에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와 관련된 업체들은 새로운 이제 성장의 기회 요소들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까지 좀 첨언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제 하드웨어 관련 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이제 뗄 수 없는 그 알력 관계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를 보시면은 원래는 안드로이드냐, 애플 iOS냐, 뭐 아니면 떨어져 나간 마이크로소프트냐 이 경쟁을 하다가요. 이 셋 다 쏙 들어갔어요. 이제 네. 아이폰을 핸드폰을 사실 때 안드로이드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사시진 않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지금 버전이 몇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뭐 버전이 몇이냐 이런 거 구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거는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로 갔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게 앱스토어를 쓰냐, 구글 마켓을 쓰냐 이거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넷플릭스 그다음에 제 유튜브가 깔려있냐 안 깔려있냐만 중요해요. 그래서 화웨이가 유럽 시장에서 몰락한 이유도 거기에 유튜브를 삭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웨이가 몰락하고 자연스럽게 아이폰으로 건너가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애플이 이제 컨텐츠 플랫폼, 나도 넷플릭스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2019년 3월 달에.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컨텐츠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한 번 또 바뀌었죠. 네, 저희가 작년, 그 다음에 올해까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하이브리드 세상에서 산 거예요.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그 다음에 원격 교육도 하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상징적인 사진이라서 하나 넣어놨는데요. 스마트폰이 구석으로 넘어갔어요. 네. 네, 그냥 책상 구석에 이제 널브러져 있고, 이 사람의 중심에는 노트북과 PC가 들어가 있죠. 네. 재택근무를 하는 모습으로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재택근무하는 모습인데요. 재택근무할 때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는 안 되죠. 스마트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PC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PC의 시대가 왔고 이 PC의 시대는 애플한테 새로운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플랫폼의 파워가 뭐 한쪽 넷플릭스 아니면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다시 PC의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는 맥북도 만들고 아이패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만드는데 다시 아이패드냐 맥북이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연동을 자유롭게 해주면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 작업하던 글을 집에서 맥북을 딱 켜자마자 바로 맥북에서 작업한 것 마냥 연동이 잘 되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애플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끊을 수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인배처럼 우리는 큰 플랫폼이 되겠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우리의 경쟁자지만 우리가 품겠다. 리눅스 서버에서 우리의 경쟁자지만 우리가 품겠다. 네, 인텔 그다음에 AP는 퀄컴이랑 같이 작업을 해본 지는 뭐 별로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품겠다 해가지고 오픈 플랫폼 전략을 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우리의 주변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상징적인 이야기가 하나씩 있어요. 이 WWDC 2021에서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애플이 내놓았던 게 유니버설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맥북에서 작업하던 걸 아이패드에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맥북에서 작업을 하다가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패드를 하나 딱 들고 나가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네요. 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면 그 결과물들을 아이패드에 그냥 실시간으로 담고 가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금요일 오후 4시마다 텍톡이라는 방송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6월 달에 WWDC가 나왔을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요일 4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번 텍톡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이번에 윈도우 11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안드로이드 마켓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11을 깔게 되면은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이제 노트북에 깔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수수료가 사실은 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수수료도 아마존 더 많이 가져가라. 뭐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계성을 중시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활동하던 그 경험을 노트북으로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1, 2년간 이 소위 잡종 노트북이 너무 히트를 많이 쳤어요. 잡종 노트북이요? 네, 잡종 노트북의 선도주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거든요. 네. 이 서피스는 태블릿도 아닌 것이 노트북도 아닌 것이 이걸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그리고 삼성도 이런 것들을 냈어요. 갤럭시 북이라고 해서 핸드폰의 하드웨어에 윈도우를 깔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태블릿과 노트북의 변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패드는 프로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일부 사용자를 위한 니치 마켓을 이용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아이패드에 이제 저가 모델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물량을 이제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잡종 노트북이 잘 팔리고 있다. 이거 폴더블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은 제 생각에는 이런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iOS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이냐, 플랫폼을 어떻게 아이폰에 잘 녹여낼 것이냐, 그래서 아이폰 회사였다면 앞으로는 이 iOS라는 심장을 가지고서 이 iOS와 이 iOS에서 접근했던 이 소비자들의 컨텐츠를 아이폰에서도 보고 태블릿에서도 보고 맥북에서도 보고 그리고 나는 태블릿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폴더블 스마트폰 만들어줄게. 나는 노트북도 부담스럽고 태블릿은 별론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이에 폴더블 모니터 같은 거 만들어줄게. 네, 이래서 중간중간을 촘촘하게 채울 거예요. 그래서 연계성을 넓힌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메타버스를 하드웨어를 끌고 오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 또 다른 나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속에 특히 iOS 속에 또 다른 나의 디지털 자아를 심고 나면 이걸 우리는 아이폰으로도 접근하고 맥북으로도 접근하고 다양한 창문들을 만들어주겠다. 네, 그리고 그 다양한 창문 중에 새로운 이정표로 딱 꼽는 게 폴더블 스마트폰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반드시 낼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네, 저는 삼성 직원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기 간 연동성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모두 다 주장을 하고 있는 새로운 유행이에요. 그리고 기기 간 연동성을
극대화시키는 상징적인 제품이 아마 폴더블 스마트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나 뭐 아니면 대표적으로 샤오미나 이런 하드웨어 관련 업체들은 이렇게 폴더블이 되는 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네.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메뉴판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마트폰도 사고 노트북도 사더라. 아니면 폴더블 사고 PC를 사더라. 이렇게 다양하게 되게 되면은 이 멀티 디바이스 시대는 세트 업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 디바이스를 주고 이 멀티 디바이스가 되게 되면 일단은 익숙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아이폰이 이제 PC로 갈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 폴더블, 삼성 PC, 삼성 노트북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게 아마 삼성전자의 전략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디바이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파도가 치면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유행하는 디바이스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에서 노트북,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을 가지 않고 새롭게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디바이스를 폴더블 PC나 아니면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것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다 보니까 이번에 폴드3가 잘 팔렸냐 안 팔렸냐 이거는 굉장히 소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인 겁니다. 네. 안 팔리면 주가가 안 갈 테니까 굉장히 진입하기 좋은 시기고 잘 팔리게 되면 세상이 내 아이디어를 알아주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어쩔 수 없이 큰 흐름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숫자로 한번 마지막으로 표현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올해 잘 팔렸다 해가지고 800만 대 팔아요. 네. 네, 참고로 아이폰 13 다 팔면 1억 대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잘 팔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성장을 해서 제 생각대로 애플이 만약에 24년에 들어오게 된다면 한 5천에서 6천만 대 정도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이 전방 산업들은 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4년이다. 네. 2024년이요? 네, 24년까지 투자하자는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24년의 스토리를 모두가 인정할 때까지 투자를 하다예요. 네, 그러니까 24년에는 정말로 폴더블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면 나의 스토리는 끝났다. 하면서 저희가 다른 것들을 추천하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요때까지 저희가 한번 잘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사야 될까요? 물론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기는 해요. 삼성전자 플러스 세 가지의 투자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하나는 폴더블만 가능한 거, 힌지나 메탈 플레이트와 같은 부품들은 폴더블에서만 많이 쓰이고 나머지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쓰여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특정된 베타 플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디지타이저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그 폴더블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펜 기능 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펜 기능을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하드웨어 부품이 디지타이저예요. 네, 이런 것들이 폴더블에 지금까지는 잘 만들어 왔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믿으신다면 두 번째 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폴더블은 많은 디스플레이가 쓰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팹에 추가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으시면 세 번째 줄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재료로 한번 나눠드리면은요. 지금 Z 폴드 같은 경우에 패널 가격이 그냥 S 시리즈의 한 2배 정도 돼요. $100 정도를 더 쓴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녹스나 인터플렉스나 파인테크닉스가 각각 이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정도 들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글래스 업체들 쇼트나 코닝인데 쇼트는 비상작이고 코닝은 이것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대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 시장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40,000원 정도를 더 드리고 거기에 필름 넣고 뭐 KG바텍으로 대표되는 힌지까지 넣어서 이제 부품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2024년에 정말로 한 6천만 대쯤 시장이 열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장이 열리는 거냐를 한번 따져본 거예요. 네. 총 5조 원 어치의 돈이 요 관련 업체들한테 뿌려지는 거거든요. 24년 정도가 되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글래스가 사실은 제일 큰 시장이 될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래스는 코닝 아니면 쇼트인데 둘 다 투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다음 큰 시장이 방열판 아니면 글래스를 후가공하는 쪽
그다음에 힌지 쪽.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이 글래스를 후광호하는 쪽도 삼성이 직접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까지 치면 방열판과 힌지 쪽이 시장은 제일 크다. 네, 방열판에 아까는 파인테크닉스라고 했고 힌지 쪽을 아까는 KH바텍이라고 이제 리포트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이쪽이 제일 큰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공장이 얼마나 필요할까가 이제 마지막 줄이 될 텐데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시절의 절반 정도밖에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폰은 억 단위로 가는 시장인데 폴더블은 24년이 돼도 한 6, 7천만 대에 머무를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한 절반 정도니까 앞에 두 개 쪽이 훨씬 더 좋은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가격 업그레이드 사이클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네.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간다 싶으면 관련주들 보자. 가격이 떨어지고 스펙이 빠진다 싶으면 쳐다보지 말자.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디바이스 시대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열기 시작했다. 거기에 중심에 폴더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폴더블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잘 완성이 되면 그건 우리가 메타버스를 하드웨어로 끌고 가면 이제 증강현실이거든요. 이 증강현실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강연을 하면서 지금 댓글에 그래서 2024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2024년까지 주목해보자 이런 의미인 네. 것 같은데 지금 여쭤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 꼽아서 또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같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사야 하냐. 이게 폴더블 스마트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 수혜주를 사야 할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저는 스마트폰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오는 건 폴더블인데 폴더블의 1등은 또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꼽고 있고요. 아까 저도 이제 대기를 하면서 댓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추천이 아무도 없다더라. 앞에 이제 정명재 팀장님과 장효선 팀장님이 모두 삼성전자사를 빼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예리하게 보신 분들이 계신데 저 오늘 삼성전자 지키러 왔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사이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장에 약간은 자극을 주려고 했던 게 폴더블이 잘 팔리면 삼성을 살 거냐, 비메모리가 잘 되면 삼성을 살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네. 지금이 방향은 그러니까 항상 플로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디램 가격은 빠지기 시작할 것 같은 장이고 스마트폰은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은 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디램이 모두가 빠진다라고 인정할 때쯤 스마트폰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주식은 가져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를 지금 사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스마트폰만 똑 떼가지고 폴더블 관련 수혜주들, 중소형주들을 사시는 거고요. 이런 식의 플로우 관점에서 IT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IT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의외로 테크의 흐름은 크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초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랑 뭐 사실 크게 바뀌는 것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2024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래서 폴더블폰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애플 아까 말씀 주신 애플이나 또 중국의 샤오미, 오포 같은 기업들이 폴더블폰을 만들면 네. 삼성에겐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쟁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삼성 이제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해봐도 경쟁은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샤오미 폴더블하고 경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제 시장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가 OLED TV를 삼성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미도 폴더블 내고 그다음에 오포 비보도 폴더블 내고 애플도 폴더블 내면 모두가 폴더블에 관심을 열고 모두가 만들어가는 시장이 될 거예요. 이러면 결국은 또 핵심 부품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삼성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는 게 물론 좋겠습니다만 네. 또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갤럭시 S 시리즈나 태블릿 PC 판매는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이거는 좀 뼈 때리는 질문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이제 그 가게에 가가지고
태블릿을 사려고 하다가 폴더블을 고르면 태블릿 안 사실 거잖아요. 네. 어차피 기능이 좀 겹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블릿 시장하고 스마트폰 시장에 이 하이브리드로 그 시장을 약간씩 잡아다가 폴더블 시장을 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계속 시장이 열릴 때를 보게 되면은 총 시장이 커져요. 네, 이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들었을 때 이 아이패드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변종이었거든요. 그런데 노트북 더하기 태블릿 더하기 아이폰 시장은 더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의 소비자들이 가려웠지만 긁지 못하는 부분의 니즈를 채워주면서 그 원래 잠재 소비자였고 실제 구매하지 않았던 소비자까지 이쪽 시장에 끌고 온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수록 그리고 메뉴판이 두꺼워질수록 전체 기업은 돈을 더 잘 벌게 된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총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쪽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테크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종옥 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